스스로 답해보는 게 재밌었던 게 저도 UX 디자이너가 될 생각으로 이 수업을 시작했던 게 아니라서 만약에 정말 내가 UX 디자이너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대답하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대화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그 라운드 테이블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문항부터 같이.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저의 익스퍼티스랑 저의 백그라운드는 저는 개발자고요. 심지어 사실 UI UX랑은 좀 더 훨씬 거리가 많이 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좀 그 그래픽 쪽을 만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좀 UX적인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되게 흥미를 느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분은 모바일이나 웹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서 생각보다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반대로는 이제 테크니컬한 면에서는 그래도 되게 경험도 좀 쌓은 것 같고 제법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UX 디자인 쪽에 관련된 지식을 좀 배우면은 저희 앞으로 좀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분은 지목을 하죠. 저희 그러면 에릭님 다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근데 이 질문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아 이거 그 보고 싶으시면 그냥 제 그 첫 번째 주차 거 폴더에 제 이름으로 들어가서 MD5 가시면 있어요. 이게 그 강의에 나왔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강의에 있던 그 질문 사항들을. 아, 네. 지금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맨 아래 있어요. 헤이븐 킴의 Introducing User Experience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스크롤 맨 아래 내리시고 있어요. 찾았다. 네. 그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게임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UBC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랑 수학을 전공을 하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게임 개발에 좀 관심이 많아서 게임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 모바일 어플 쪽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유니티를 쓰다 보니까 좀 자연적으로 그때 좀 VR이 좀 핫해가지고 VR 쪽으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어플 개발 쪽으로 좀 나아갔어요. 게임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주 목적이 이제 엔터테인먼트만 있는데 이제 그 게임하고 추가적인 유틸리티적인 것들도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유틸리티 쪽으로 좀 하는 게 좀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모바일 어플 쪽으로 좀 나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접하게 됐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리액트도 같이 하게 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약간 프론트엔드 쪽으로 좀 많이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자이너들하고 많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2019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개발자랑 또 이제 비즈니스, 를 하는 사람하고 이제 제일 큰 다른 점이, 저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가장 먼저 따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쓸 것인가. 딱 한 사람만 쓸 것이면은 이제 별로 그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면 별로 개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제 세일즈 할 때는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약간 예스맨이 돼야 되는 약간 그런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했던 얘기도 떠올랐어요. 그 약간 커스터머 obsession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해서 이제 그 UX 정말 UX를 잘하고 싶으면은 내가 개발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정말 어, 생각해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지? UX what skills? 뭐 답변은 하나씩 해주셔도 돼요. 아, 네네네. 그래서 답변. UX를 왜 배우고 싶냐면은 저는 이제 정말 정말 좋은 그러니까 그냥 어플을 만들 때도 물론 이제 만들 때는 이제 개발자 DX라고 해서 Developer Experience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손님이 이제 그거를 쓸 때 그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손님이 원하는 거를 어, DX를 조금 약간 낮추더라도 UX를 높일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면서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정말 좋은 어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X 디자인을 그래서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설티피케이트는 필요가 없고 그냥 저는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네, 그게 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한번 지목해 주세요. 네. 아, 다음 분이 누구 있지? 예림님? 네, 저는 처음에 모바일 개발자로 일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서 창업을 친구들이랑 하게 됐는데 그때 다 기획하는 친구 한 명이랑 저 포함 2명 해서 이렇게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디자이너가 없으니까 저희끼리 디자인도 다 하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버튼의 위치에 따라 서로 의견을 설명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 걸 느껴가지고 그거를 좀 예를 들어 버튼이 다이얼로그 버튼이 팝업이 떴을 때 얘 아니오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얘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오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설명을 할 때 그냥 다른 앱에서 다 이쪽에 있던데 이렇게만 설명을 이게 더 편하잖아 오른손잡이니까 막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 못해서 좀 UX 관점에서 이거를 좀 알고 제대로 나중에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제 앱을 만들 때는 제가 스스로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때 앱을 만들면서 되게 진짜 이 UX가 그냥 단순히 배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저희가 그 앱에서 어떤 채팅 기능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이쁘고 되게 디자인을 좀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 UI 그 비주얼적으로만 이쁘게 배치를 했었는데 되게 앱이 몇 개월 사용한 한 2개월 정도 사용한 유저조차도 그 기능이 존재한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UX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쁘고 독특하게 우리만의 디자인을 한다고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익스피리언스를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UX에 대해서 언젠가 좀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엠마님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UX 스터디 참여하게 된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원래 이제 일했던 곳은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 이제 계속 경력이나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돼서 좀 IT 쪽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에 개발자 친구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코딩으로 이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자바스크립트 배우는 때 이제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로를 바꿨고요. 그 디자인 쪽으로 이제 IT 쪽으로 하고 싶은데 하다가 이제 저랑 좀 성격이나 그리고 저랑 좀 핏하게 맞을 분야가 뭘까 하다가 이제 UX 디자인을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그쪽으로 관심이 생겨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저 작년에 이제 제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IT 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개발자 애들이랑 개발자 친구들 이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UX에 관심 있다 해서 그럼 일단 한번 프로젝트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익스펜스 관련된 웹사이트를 한번 같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 3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때 뭐 UX적인 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피그마도 처음 만지는 거라 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나름 또 찾아봐서 이렇게 리서치해서 다른 웹사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찾아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실무적인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적인 걸로 했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좀 여유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9월부터 좀 UX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하게 됐고 또 그 개발자 친구들이 KDD 또 소개를 시켜줘서 또 토요일날 갔는데 가서 또 UX 스터디 하신다고 해가지고 혼자 원래 UX 스터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늘어지던 차에 같이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어요. 이 정도면 되겠죠? 네. 제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디자인 현업에 계시는 한별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김한별이고요. 그 에밀리카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그게 UX UI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UI 디자이너로도 한번 일을 해보고 그래픽 디자이너로도 일을 해보고 지금 이번에 1주차에서 말한 제너럴리스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또 스터디도 참여하게 된 계기도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저도 아예 저를 맨날 정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이것저것 다 하는데도 난 뭐지? 했었는데 제너럴리스트라고 딱 정의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더 규모가 큰 회사에 가서 이제 또 스페셜리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스펙업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다시 또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또 혼자 하면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이런 스터디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데드라인 정해놓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탠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게임 개발했었고요. 게임 개발인데 개발자는 아니고 기획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만들고 뭐 이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됐고, 제가 지금 아직 졸업은 안 했는데 이제 그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제 과 자체는 그냥 멀티미디어라서 여러 가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팀 셋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위주의 학교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UX 디자이너들도 좀 이제 얘기해볼 기회가 있었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뭐 UX 게임 기획을 하다 보면은 사실 특히 이제 제가 작은 회사에 많이 있어가지고 작은 회사에 있다 보면 UI
만질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진다는 게 이제 기획 명세서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UI나 UX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본 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확실하게 뭔지 딱 이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 정의가 안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떤 UX, UI 쪽으로 이제 제 커리어를 조금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한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졌고, 딴 것보다도 이제 또 이 스터디 또 구글에서 이제 뭐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런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UX 프로세스를 이제 뭐 하고 뭐 피그마도 만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코스라고 하니까 뭐 그래도 최소한 뭔가 정리를 좀 잘 해놨겠지. 뭐 또 대충 UX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내가 어떤 컨셉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스터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두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코스 처음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UX 디자이너 분들이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다. 개발자를 하다가 아니면 기획자를 하다가 아티스트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지금 딱 저희 6명 모였는데도 다들 배경이 정말 다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뭐 실제로 저희가 진짜로 UX 디자이너가 될지 아니면은 이 좀 공부했던 거를 이제 본인의 익스퍼티스의 하나로 추가를 할 건지는 이제 각자의 그 요구에 다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UX 익스퍼트라면 아까 한별님 말씀해 주셨던 거죠. 스페셜리스트라면 어느 UX 디자이너이실 것 같냐? 라는 그 질문이 되게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UX 디자인의 종류에 인터랙션 디자인, 모션 디자인, 뭐 비주얼 디자인, 그리고 뭐 있었죠? 한 5개, 6개 생각보다 많은 UX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지금 제가 3개만 언급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이제 UX 리서처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UX 엔지니어도 실제로 있다고 하고 UX 라이터도 있고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 6분은 만약에 진짜로 회사에서 UX 디자이너를 일하신다면 어떤 UX 디자이너이실 것 같으세요? 거꾸로 스탠리님부터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딱히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랙션이나 모션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제가 뭐 해왔던 일이나 이런 거랑은 약간 별도로 그냥 모션 그래픽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보면은 저희 앱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버튼에 어떤 아이콘이 어떤 모션을 굉장히 간단한 모션을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트랜지션이 어떻게 되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면은 뭐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롤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저죠?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니, 먼저 하시면 돼요. 저죠. 저 아닌가요? 한별님 아니, 맞아요. 한별님 맞아요. 하멜님이 저 맞나요? 저는 그 조금씩은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UX 라이터나 UX 리서처 같은 거는 저는 이제 또 여기에 이제 그 대학교부터 온 케이스라서 막 영어가 아무리 해도 그 로컬 친구들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언어의 벽이 좀 느껴져서 이쪽에 조금 깊이를 할 것 같고요.
하게 된다면 저는 비주얼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모션 쪽으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아, 네, 엠마님. 네. 저도 이거 그 1주차 잠깐 공부하면서 그렇게 직업이 많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분야를 하려면 그 인터랙션 디자이너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인터랙션 디자이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약간 비주얼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네, 그쪽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너무 지금 저는 지식이 전무해서 약간 일단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모션 디자인이 재밌어 보여서 그쪽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그 UX 엔지니어라는 걸 먼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한국에서도 웹 개발자들 보면은 웹 개발자가 있고 그 디자이너인 거를 웹으로 이제 바꿔주는 퍼블리셔라는 그 포지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그냥 UX 엔지니어인 것 같아요. 그 모바일 이제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퍼블리셔 사실 근데 저는 UX 디자이너 그 직군 그 직업 중 하나로 UX 엔지니어가 있다는 거에 좀 의아하긴 한데 거의 개발자였거든요. 제가 본 퍼블리셔는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UX 디자이너로 제가 커리어를 전향하고 싶다면 UX 엔지니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깨 너머로 이제 더 디자이너들의 뭐 아웃풋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디자인이나 모션 디자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쪽이 좀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거와 이렇게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의견을 그냥 저는 비주얼적으로 하는 거는 워낙 이제 좀 잘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뛰어나신 분들이 하는 게 맞고 이 인터랙션은 좀 더 뭔가 공부를 해서 여기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걸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좀 맞춰가는 느낌이라서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우선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 것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딱히 고르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만약에 하나 고르라면 UX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그 모션 디자이너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어플들이 모션을 최소화하는 게 많았어. 그러니까 뭐 지금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이제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들이 모션이 많이 없었는데 어 이제 모바일 이제 하드웨어 성능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모션 디자이너가 좀 더 많이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추가적으로 인터랙션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 2, 3을 고른다면은 UX 엔지니어, 모션 디자이너,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저도 사실 생각해봤을 때 저도 개발자다 보니까 UX 엔지니어로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랑 그리고 실제 엔지니어 개발하는 그 사이에서 양쪽을 다 이해하는 약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거의 가까운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 개발하는 거에서 가장 재밌게 즐기고 있는 부분은 인터랙션 디자인이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되게 좀 마이너한 장르예요. 따지자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적고 되게 조금 어려운 기술에 가까운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라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배경 지식을 조금은 아셔야 되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그 점들로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 아니면은 3D 메쉬라 그래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분들이 테크니컬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조금 깔리기도 해요. 근데 막상 저희가 유저들이랑 인터랙션 해보면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막상 가면은. 그래서 저희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 UX 공부도 하고 그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그 아까 에릭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DX적인 부분을 다 빼고 UX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개발자인 저나 쓸 수 있지 개발 지식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정도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이번 주 릴리즈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베타 릴리즈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준비하면서 이 기능은 정말 사용이 너무 어렵구나. 어떻게 하면은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 버튼으로 최대한 그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까? 페인 포인트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인터랙션 디자이너 분들이 하는 딱 그 부분이 저한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UX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더 바꾸면은 오히려 좀 더 UX적으로 좀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UX 디자이너가 실제로 된다면 인터랙션 디자이너 그리고 UX 엔지니어 그 사이에서 아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뭐지? 잠시만요. 사실 저희가 그 나눴던 내용이 그 제가 가지고 온 그 디스커션 포인트 5개를 대부분 다 커버하는 내용들이긴 해요. 뭐 그나마 하나 찝자면 이거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skills do you already have that can help you on your journey to becoming a UX designer?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그 경험이나 해오셨던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실제 UX 디자인 공부를 하고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스킬들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도 되게 생각보다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되게 꼼꼼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 제가 답변에 쓴 거를 읽어드리면은 I'm a detail-oriented software engineer. By considering UI layouts, technical problems at the same time, I'm able to make efficient decisions in both ways of technical aspects and UX. 약간 이제 디테일 그런 세세한 걸 신경 쓰는 걸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고 꼼꼼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발을 하면서 쌓았던 그 경험을 UX에 접목시키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에릭님도 혹시 이런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가지고 계신 익스퍼티스. 글쎄요. 저는 우선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해커턴을 좀 많이 한 편이라서 그거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해커턴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스타트업의 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커턴을 많이 해보니까 시간은 없고 그런데 이제 시간은 없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데모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해커턴을 많이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하지? 그 느꼈던 거는 그 아이디어보다는 엑스큐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서 같이 하니까 그 아이디어가 저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제 의견만 이제 푸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상대방에게 일부러 막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근데 막 그런 경우에 실제로 뭐 좀 안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좀 반대로
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나중에는 정말 괜찮게,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잘 짜가지고 코드가 이제 잘 짜여지면 기분은 좋지만은 사실상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데모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인생은 어, 밑, 밑에서 어떻게 따여져 있든 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해커던에서는 그 젖 있잖아요. 그 점수 매기거나 이제 상품 누구 줄지 결정하는 사람들. 심판, 우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think outside the box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커던에서 이제 골이 무엇인지 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골이 이제 이기는 거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품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그 심판이랑 좀 친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많이 그런 것도 이제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커던이 이제 그 스타트업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정말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좀 배웠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원래는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같이 일을 잘 하려면은.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제 좀 빨리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경험도 얻었던 것 같아요. 예비? 저는 우선 개발적인 파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좀 더 뭔가 개발자 프렌들리한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부터 시작한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겪었던 파트였는데 그 이제 디자인 뷰를 피그마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게 프로세스 바가 위에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스텝을 표시하면서 밑에 화면이 계속 바뀌면서 자기 정보를 입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스텝이 8개 있고 뭐 그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밑에 아이콘과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 길이도 다 다르니까 스텝마다 그 텍스트를 기준으로 텍스트의 최대 길이를 너비를 기준으로 이 전체 레이아웃을 나눌지 아니면 아이콘은 원래 똑같은 크기니까 그 아이콘대로 나누는데 텍스트가 겹칠 수 있는 걸 고려할지 이런 거 할 때 디자이너는 그때 당시에 그냥 우선은 이 아이콘과 텍스트를 분리해서 각각 그냥 눈에 보이게 이쁘게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정도로. 근데 개발자들은 사실 이 아이콘과 텍스트 같이 한 그룹으로서 이렇게 여기는 코딩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계속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아이콘을 따라서 이거 배치하는 게 맞냐 아니면 텍스트에 따라서 배치하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예시가 설명이 잘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가 되면 이제 어쨌든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약간 개발자 프렌들리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솔직히. 개발자 친화적인 DX를 신경 쓸 수 있는 디자이너. 얼마나 꿈만 같은 협업인지 진짜. 그럼 다음으로 저희 엠마님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경험이라기보다 제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저의 스킬이나 제가 살아온 경력이나 경험에서 UX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일단 유저 프렌들리하게 유저 입장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여기 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모바일과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화면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컴퓨터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컴퓨터를 이제 프렌들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직업으로 가고 있는 거긴 하지만 아직은 제 자신이 그렇게 막 컴퓨터가 친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손님들 상대 많이 하고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 이제 제 커리어를 쌓아왔기 때문에 약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이런 좀 그 사람의 필요나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하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UX 디자인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UX 디자인으로 하려면 유저 리서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페르소나로 해서 뭐 그 사람의 상대방의 내가 만약에 쓰는 입장으로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시뮬레이션 하는 뭔가 이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잠깐 훑어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사람을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게 많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잘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되게 그냥 길 갈 때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저게 막 서 있으면 저게 왜 저기에 서 있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거 왜 저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간판은 왜 졌다가 설치가 나왔지? 약간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좀 이해가 되는 편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UX를 배우면서도 느끼는 게 이런 이유를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뭐 그게 UX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되게 그 디자인 일을 할 때도 되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조그만 카페 브랜딩도 해보고, 막 뭐 식당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막 좀 큰 패키징 회사 같은 데서도 일을 해보고, 좀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되게 다양한 경험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더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 있는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는 되게 그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궁금해하고 이유를 찾는 거. 사실 그게 그 사소한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위한 디테일에 가는 길이잖아요. 그거 네, 되게 높이 살 수 있는 장점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진짜 다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그 스탠리님은 사정 있으셔서 일찍 나가보신다 그래가지고 저희 첫 번째 주차 이 정도 같이 아이디어 공유해보고 같이 의견 나눠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 다들 왜 이 UX 공부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고 저희 다들 각자 백그라운드 너무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 2주 이제 다음 주 2주차를 위해서 달리는데 2주차 근데
비슷해요. 사실 1주차랑 저희가 그 노트를 작성하고 정리를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여전히 배울 거 배우고 그냥 강의에서 설명한 거 배우고 그냥 그게 다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뭐 이번 주랑 비슷한 이제 강의에서 나왔던 질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그게 좀 최소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 지금 과정에서는. 좀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질문이 뭐였죠? 그 이제 2주차 강의도 1주차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2주차 공부하시면서 이제 질문 디스커션 하기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모아 오셔다가 그걸로 같이 2주차도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안 하고 그걸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발표하시는 네. 분이 없고 그냥 같이 의견 디스커션 하고 나누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제가 첫 번째 강의 이거 보면서도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강의를 들으면서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발표를 그 스터디 그룹을 하기에는 포맷이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각자 이제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뭐 셀프 리뷰 그런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저는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당분간은 조금 스터디 그룹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들 괜찮으시면은 다음 주에도 발표는 그 대신에 발표 주차가 다음 주에 이제 에릭님이랑 그리고 예림님 그리고 엠마님 이렇게 세 분이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 디스커션 포인트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고려를 해서 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공부하면서 찾아올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모아 오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내일 시간에 끝나기 전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네. 그냥 이 방법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UI, UX 관련해서 질문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줄 수 있나 해서요. 그 모바일 앱에서 이렇게 다이얼 로그가 떴을 때 그 예, 아니오의 위치 가지고 아직도 저는 사실 헷갈리는 게 저는 보통 그냥 그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오른쪽에 놔서 오른손잡이들을 위해 거기 터치하기 편하게 놔두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되게 가볍게 하는 나는 UX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되게 간단한 뭔가 게임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 침착맨이 그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같이 해봤는데 웬만한 거는 다 뭔가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이렇게 그런 수준의 질문이어서 다 맞췄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어떤 제안하는 광고였던 것 같은데 뭘 보고 가시겠습니까? 뭐 혜택을 받겠습니까? 했을 때 얘 버튼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가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굳이 꼽아본 거는 그냥 이건 사실 그 비즈니스적으로 이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거잖아요. 할인이든 홍보하는 그런 거에.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 안 하는 거, 그냥 사용자만 생각하면 그런 낚시에 안 걸리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를 왼쪽에 둬두는 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 생각에서는 그렇게만 결론 내려서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거에 대해 뭔가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신 분 계시면 설명해주시면 좋을 혹시 예 버튼이랑 아니오 버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 얘랑 아니오만 2개 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오른쪽에 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에 넣어야 된다. 저는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에 있는 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쓸 버튼을 오른쪽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no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no yes보다는 no yes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cancel 그러니까 X 버튼 혹은 이제 팝업 오른쪽에 이제 눌리면 이제 디스미스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가능한 경우라면은 그거를 꼭 X 버튼하고 디스미스를 할 수 있게 해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yes, no를 결정하는 것도 멘탈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아하거든요, 유저들이. 그래서 유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생각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디스미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가장 커먼한 초이스를 오른쪽에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답변에서는 오른쪽에 놓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손님들이 가장 원하는 초이스를 오른쪽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원하는 걸 오른쪽에 놓는다. 그거는 물론 비즈니스적으로는 좋겠지만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로는 안 좋죠.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의 답을 원하시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왼쪽에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뭐 다 저도 뭐 작년 뭘 배워가지고 뭐 이게 맞다 이게 아니라 제 생각은 일단 보통 사람들은 글을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시선이 가는 쪽이 왼쪽이란 말이에요. 이게 버튼의 위치가 중요한 게 또 이제 먼저 보는 게 먼저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가 먼저 보이는 쪽이 당연히 사람들한테 더 부각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왼쪽에다가 더 중요한 걸 넣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면은 아예 얘 버튼을 다른 색깔로 칠하던가 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얘를 부각시키고 싶다면.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게 뭔가 되게 저희 입장에서 뭔가 되게 이해가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잡이들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오른쪽이 좀 더 강조하고 뭔가 원하는 버튼을 나댄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또 왼쪽이 먼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왼쪽에 긍정적인 원하는 답변을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버튼을 놓을 때 이제 뭔가 이 사용자한테 좋은 옵션인데 강조되지 않는 상황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오른쪽에 놓기에는 이 UX 관점에서 틀리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그 색깔 버튼을 넣었거든요. 왼쪽에 넣되 색깔을 그 프라이머리 컬러로 진한 걸 넣고 오른쪽에 닫기나 뭐 취소 이런 부정적인 답변은 그냥 회색으로 해서 좀 뭔가 어둡게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훨씬 더 뭔가 그게 정적인 거라고 이해가 됐어요. 저는 아니면 이제 아예 글은 버튼 자체를 없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라는 버튼 없애고 그냥 위에 X만 두는 것도 그 아예 같은 버튼이라는 느낌이 안 들게 해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캔슬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아예 거의 없는 선택지나 다름없으니까 극단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글은 물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은 이제 팝업이 떴을 때 이게 사람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버튼을 먼저 읽느냐가 약간 previous experience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항상 왼쪽 버튼을 먼저 읽는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를 들어서 구글도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처음에는 이제 왼쪽 버튼 맨 왼쪽 위에다 놔뒀어요. 그 예를 들어서 마이 앱스 같은 거를 왼쪽 위에다 버튼을 놔뒀었는데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 바꾼 이유가 오른쪽으로 탭하기 더 편하니까 그렇게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이 앱이 혹시 제가 구글 안 써가지고 아, 혹시 그게 무슨 용도인가요?
그냥 내가 설치한 어플들 쭉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햄버거 버튼이 여기 왼쪽 위에 있었거든요, 원래는. 예, 예. 근데 그게 없어지고 그게 오른쪽으로. 예, 오른쪽 그냥 내 얼굴을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근데 그게 중요도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앱이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보통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정보는 어떻게 보면 제일 그 히어로 그거라고 그러나요? 뭐 히어로 여기 서치하는 제일 거야? 앞부분에 그러니까 서치하는 건 원래 있었고, 서치 부분 바로 밑에. 네네네. 헤더 바로 밑부분이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섹션이잖아요. 지금 그거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원래는 왼쪽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옮겼어요, 이렇게. 그거는 정말 버티형인 것 같아요. 그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예. 그거는 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능을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정말 똑같은 기능을 그냥 옮겨버렸어. 오른쪽에 좀 예,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는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구글이 그 햄버거 메뉴를 그대로 넣었어요. 그대로 넣었는데 그걸 누르니까 팝업이 뜨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그 햄버거 메뉴가 없어져 버려. 그럼 푸들리에서는 그 메뉴를 오른쪽에 넣었나요? 왼쪽에 넣었나요? 그건 기억도 안 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저희는 왼쪽에 있네요. 여기 약간 왼쪽에 있네. 왼쪽이요? 예, 왼쪽 left align이 돼 있네. 그래서 좀 그러면은 탭하기 어렵네요. 오른손잡이를 위해 오른쪽으로 바꾸실 의향도 있으신가 이거 궁금하네요. 이제 여거는 확실히 오른쪽이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left align이 이제 artistic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요즘 윅스나 스퀘어스페이스처럼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 제공해주는 플랫폼들도 요즘 보면 다 햄버거는 다 오른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살짝 추세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 저도 예전에 그 한국에서 창업했을 때 만든 앱이 그 당시 한 3, 4년 전에 만든 건데 그때 저희도 왼쪽에 넣었거든요, 메뉴를.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오른쪽에 있네요.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런 것도 어쩌면 약간 유행 따라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예전에는 제 삼성에서 기억에도 원 UI라고 그 UI 약간 디자인 시스템 그거를 발표를 할 때 되게 강조하던 게 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좀 위에 있던 거를 좀 중간으로 낮추고 막 그런 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원 UI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성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제 머티리얼 디자인하고 딱 있잖아요. 삼성에선 또 원 UI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원 UI에서 이제 강조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이렇게 약간 한 손으로 쓰기 편한 그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또 한 손으로도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매티리얼 디자인이나 원 UI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에릭님 말씀대로 정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것이 가장 나은 레이아웃 배치일 것이냐를 고민한 결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네, 정말 약간 이 벤치마킹을 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샘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고 있는데 확실히. 예. 음. 예림님 좀 답변이 많이 됐나요? 네, 뭐 뭔가 되게 다양한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왜 거기에 놔야 되고 아니다 반대쪽에 놔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 내면서 왜에 대해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스터디 그룹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주는 거는 이제 엠마님, 예림님 그리고 예림님이 이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한별님이랑 엠마님은 그 제가 그 기터브 관련해서 얘기 조금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가 그 지금 작성하고 있는 리드미는 그냥 따로 올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만 해주세요. 그냥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까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분 다 그 저희 그 어너스먼트에 있는 그 계좌로 30불 디파짓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님 빼고 아무도 안 해주셨어요 사실. 저 오늘 보내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보낼게요. 끝나고. 네. 네.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8시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뮤트로 남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사실 그 제가 이거를 미리 같이 좀 확인을 하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조금 사실 과오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터브 한별 UX 해봤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별님 제대로 한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그 이거 기터브 쓰신 적 그 전에 혹시 많이 없으셨어요? 혹시 그 전에는? 옛날에 그때 일렉티브 할 때 한 번 써가지고 홈페이지 만드는 건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코딩 기본만 배울 때 그때 잠깐 써본 게 나와서. 네, 저희가 이 기터브를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개발자분들이 이런 스터디를 주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도 약간 당연하게 기터브로 쓰면은 자료 아카이빙 하기 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던 건데 그거를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기터브를 사용 안 해보셨거나 사용한 지 오래되셨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제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이건 제 착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터브를 쓰는 이유는 그 자료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 스터디 노트를 거기에 정리를 하고 나중에 언제든지 와서 다시 보실 수 있게 스스로 블로그 정리를 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 작성하신 것도 같이 보고 그런 걸 같이 쉐어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 KDD 스터디 진행하면서 나중에도 계속 쌓여 나가는 이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네이버 카페나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고 기록하기에는 좀 버전 관리가 되는 기터브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피그마에도 버전 관리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쓰는 거고 그래서 기터브 자체는 코드 관리를 위한 거라서 그래서 사용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리드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한별님이 그 플리캐스트에다가 그 코멘트로 안에 글을 적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해선이었어요. 근데 그 플리캐스트가 그렇게 되면은 파일로 남지가 않아서 나중에 그 한별님이 쓰신 스터디 노트가 기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직접 쓰고서는 그거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거 에드 파일 눌러서 뭐 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작성 중에 있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 엠마님이랑 그 가르쳐 드리면서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서는 만약에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저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주차 그 보시면은 화면 공유 잠깐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저희가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첫 번째 주차가 이렇게 폴더가 있던 거고요. 이 폴더 안에 한별님이 파일을 생성을 하셨는데 여기 안에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그 정리하셨던 거를. 네. 그리고 제 이름 아래에 있는 이 MD 확장자의 MD인데 마크다운이라는 그냥 텍스트 형식 포맷이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은 너무 신경 쓰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txt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엠마님처럼 그 페이지 그 포맷으로 해가지고 편하신 포맷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걸로 누구 어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정리하는 거에 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작성한 것처럼 정리를 하시는 파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정리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안에다가 텍스트를 써고 이미지도 넣고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직접 올린 거였어요. 이렇게 온라인에다 올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그 웹페이지 가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주차 Thinking Like a UX Designer 이 부분은 이제 폴더 안에다가 각자 이름을 다른 폴더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이제 파일을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돼요. 그 올리시는 방법은 제가 그 리드미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그 애드 파일 하실 코드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개발 코드를 위한 플랫폼인데 코드를 위한 플랫폼이 아니기도 해요. 그냥 버전을 위한 것이기도 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텍스트 파일을 그냥 써서 그걸 그냥 온라인에 올리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드를 짜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 VS 코드 안 쓰고 GitHub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오른쪽에 add 파일 있잖아요. 네, 그거 누르시고 create new file 한 다음에 여기서 폴더를 만드는 방법은 자기 이름을 하고 forward slash를 누르시면 돼.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파일 이름하고 .md 아니면 .text도 해도 되고 뭐 MD나 그렇게 하고 내용을 이렇게 바꾸시고 맨 밑에 이제 커밋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쓰는 것처럼? 네네. 그리고 이렇게 커밋 쓰셔도 돼요. 그렇게 커밋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VS 코드나 이런 거 다른 거 쓰실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 드래프트가 조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에릭님. 드래프트 조작이 되나요? 이게? 글쎄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드래프트는 새로 고침을 그냥 아마 해버리면은 날아가진 않네요. 뭐 어떻게 안 날아가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날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전 그냥 페이지에다 할게요. 네네네. 저는 리프레시 하니까 날아가긴 이름이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니까 날아가긴 하네요. 저는. 예. 이게 나가요? 저희가 사실 그 GitHub을 쓰는 게 그 UX 디자인을 공부를 위한 거지 사실 여기 GitHub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 서라운딩에 대해서는 너무 최대한 신경을 덜 쓰시고 이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실 수 있도록 포맷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하시고 그냥 파일만 올리시면은 되겠어요. 최대한 그 리듬을 간직하게 쓸게요. 친절하게 최대한. 그리고 원하시면은 그 우리 KDD 밴쿠버 KDD 그 카페 있잖아요. 네. 거기 소모임 안에 기타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리시고
거기는 이제 그게 되잖아요. 그 임시 저장 이런 게 되니까 아, 맞아요. 거기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임시 저장으로 올리시고 나중에 이제 깃허브에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해서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모임이 어디 있죠? 소모임이라는 그 블럭이 있거든요. 전문가 컬럼 바로 밑에. 여기 있어요. 이 밴쿠버 케이트 이거 디스코드가 아니라 디스코드 네이버 말고, 네, 소모임 거기 기타에 올리시면은 네. 돼요. 네,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저희가 그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쉬우신 대로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그냥 해주시고, 만약에 정 깃허브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냥 저한테 파일을 주세요. 그냥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깃허브 사용하는 게 발목을 붙잡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도요. MD 파일은 써가지고 오늘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보시고 만약에 어려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점 MD가 저게 무슨 뭐 그냥 페이지 같은 거예요? 예, 개발자들이 사랑하는 언어라고 약간 약간 언어는 아니고요. 약간 텍스트 편집. HTML 같은 거예요. 여보세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공유를 드릴게요. 맞아. 이렇게 실제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 헤딩 1, 2, 3 그 사이즈별로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그 볼드체 넣는 것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볼드 처리하는 것도 그냥 스타 넣으면은 알아서 그 이탈릭체로 바뀌고, 볼드체도 그냥 스타 2개씩 넣으면은 이게 볼드체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텍스트 편집하고. HTML처럼 저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저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근데 깃허브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MD 파일을 자동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줘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자동으로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그냥 저도 이렇게 텍스트를 스타일된 텍스트로 변경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쓴 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 들여쓰기도 알아서 되고 스타 넣으면은.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아예 저 샵 하나마다 저의 폰트 사이즈가 애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정의된 규격이 있어요. 아예. 뭐 매터리얼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돼 있는 거예요? 저런 게? 그런 거 같아요. 누가 이 마크다운 이 포맷을 어떻게 누가 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아마 규격이 아마 따로 존재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 상태로 작성을 하시고 깃허브에 올리시면은 저희 여기에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포매팅이 아예 돼서 나와요. 아예. 네. 이미지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저 막다운을 테이블도 넣고. 이제 그냥 raw 텍스트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raw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은 막다운 자체가 나와요. 원래 이렇게 생긴 텍스트죠. 개발자스러운. 페이지 어떻게 올리셨다고요? 페이지 그냥 이렇게 파일 추가해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파일 어떻게 추가해요? 그 파일 추가하는 법이 이렇게 저기 add 파일. 된 건데. 저기 add 파일에서 업로드. 그냥 add 파일 하면 무슨 이상한 걸로 들어가던데. 그거 업로드하면 돼요? 여기서 네, 업로드하면 될 텐데. 업로드 파일. 그래요? 이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이게 훨씬 쉽네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현경님. 저도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 그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아이고 두 번째 또 폴더 만들려면 근데 또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에이트 뭐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뉴 파일에서. 그런 거 같아요. 그 이게 지금 페이지스는 근데 안 보여요, 바로. 그렇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은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폴더를 혹시 그 폴더만 좀 미리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폴더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예 커밋을 다 해놓을게요. 그러면은 네. 그 만들어진 감사합니다. 폴더에 여기서 그 애드 파일에서 업로드 파일 해가지고 여기다 파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스터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